KTX 역세권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올해 안에 복합환승센터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오일이 남구 신정이동 사택을 건설사에 직접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부지 매입을 기대하던 인근 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먹던 밥을 치우는 등 100건이 넘는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학과를 개편하는 등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롯데가 추진하는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역세권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올해 말에는 복합환승센터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지만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5,000명이 이용하는 KTX 울산역. 금사라기 땅으로 불리는 역세권에 임대로 나온 상가가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목이 좋은 건물 1층은 사정이 나은 편. 2, 3층으로 가면 텅텅 빈 상가가 즐비합니다. 현재 상가 공실률은 90% 정도. 역세권 400여 개 점포 가운데 영업을 하는 곳은 4, 50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부동산 업소와 식당, 커피숍 등이 대부분입니다. 90% 정도가 공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권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대료는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와 대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3개 단지 1,300세대와 신축을 제외한 주거용 오피스텔 1,000실은 대부분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여기서 소비는 하지 않고 잠만 자는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습니다. 역세권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데는 롯데가 추진하는 복합환승센터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큽니다. 역세권에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다 보니 외부에서 볼 때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부족한 겁니다. 또 상권 활성화를 이끌 대표 사업인 공중보행통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와 남쪽에 위치한 여러 개 건물을 공중보행통로, 이른바 스카이워크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시작점인 복합환승센터가 없다 보니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울산역에서 나오는 승객들이 도로나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건물의 2층, 3층으로 해서 각 건물로 상권으로 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1차와 2차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으로 환승시설은 올해 말 착공해 2023년 완공, 롯데몰 등 상업시설은 2023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울산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서부권 신도심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복합 환승센터의 그 중심에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롯데 측에서 직접 나와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남구 신정 이동에 추진 중인 S-오일 사택 일대 재건축 사업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껏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던 S-오일이 건설사에 직접 사택을 매각하겠다고 나서면서 인근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주택과 아파트 1,200세대가 모여있는 울산 남구 신정이동 C-03 재건축지구.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80%가량이 지은 지 20, 30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아파트 24개 동 1,500세대로 계획된 C-03의 전체 면적은 11만 제곱미터. 이 중 부지 한가운데 위치한 S-오일 사택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되고 2015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요건 중 주민 동의율은 75%를 넘겼지만 S-오일의 동의를 못 받아 동별 동의율은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S-오일이 최근 해당 사택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다고 알려지면서 인근 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사택을 매수해 독자적으로 쪼개기 개발에 들어간다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 건설사가 시행을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 주민 사업이 아니라 건설사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이들은 사택 부지 비용을 제값에 쳐줄 테니 자신들, 즉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에 팔라고 S-Oil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 참입니다. S-Oil 사택 부지의 매각 대금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S-Oil은 자금력과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건축 조합 추진위에 사택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고 민간 건설사에 팔 것임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교사가 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먹던 밥을 치우거나 수시로 넘어뜨리기도 한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연일 사회적 문제가 되던 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학대 정황이 100건 넘게 드러났지만 역시나 해당 지자체는 학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 3살 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방 가운데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던 교사, 갑자기 한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더니 잠시 뒤 또 다른 아이를 자신의 뒤로 끌어옮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사에게 밀려 넘어졌고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눈 주위가 1.5cm가량 찢어졌습니다. 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춤을 추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부모는 평소 아이의 행동과 전혀 달랐던 교사의 해명이 의심스러워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친 줄은 몰랐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미 뒤돌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춤췄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아이들을 보지 않았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아이들 손목을 잡아채 끌어당기거나 인형을 던지고 이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3살 아이들에게 10분 남짓의 시간을 준 뒤 다 먹기도 전에 식판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엄마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뭐 주세요. 뭐 먹고 싶어. 이게 기본이었고. 학대 행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퇴사했고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퇴원했습니다. CCTV 확인을 통해 2달간 100여 건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때는 울산에서 아동학대 소식이 잇따라 터져나왔을 때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반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해당 교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장은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죄송하다는 뜻을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5명을 상대로 한 학대 의심 정황 100여 건을 파악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업이 목표인데 3년째 취업률이 평균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고용시장의 변화와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학과를 개편하는 등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아침 8시 30분 울산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군사 경영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의례입니다. 군 공무원인 부사관을 양성하는 과로 졸업하면 직업 군인이 되는 겁니다. 부사관이 되려면 학과 시험도 준비해야 하지만 체력 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일 체력 강화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경영과를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으로 직업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과의 목표가 뚜렷하다 보니 학생 모집도 수월했습니다. 어렸을 때 TV에서 나오는 직업군인들이 멋있어 보여서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여 부사관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울산산업고는 올해 도시농 경영과를 폐지하고 대신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익혀 미용뿐만 아니라 수의사 보조, 행동 교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학원만 다니면 딱 학원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배워서 그냥 하루의 절반을 다니는 학교에서는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했어요. 울산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지난 2016년 45%대였지만 최근 3년 동안은 평균 20%대에 불과했습니다. 마이스트고 3곳의 취업률이 80-90%대인 걸 감안하면 특성화고 8곳의 취업률은 10%대까지 낮아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용역을 거쳐 지난달 각 학교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학과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시장의 변화에 맞춘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1일 이후 21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종률은 33.7%로 2,678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상 반응은 모두 12건이 보고됐지만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에는 화이자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휴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낮춰진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식당과 유흥, 종교시설 등 1,93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87건을 적발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3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나머지 54건은 행정지도가 내려졌습니다. 울산 지역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을 최종 마감한 결과 등록률이 90%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스트가 400명 모집에 351명이 등록해 등록률이 87.7%에 그쳤고 울산대는 2,791명 모집에 2,704명이 등록해 96.9%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울산과학대는 93.1, 춘해보건대학은 92.9%의 등록률을 보여 다른 지역 전문대학보다는 선전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울산의 도로와 철도 분야 현안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상은 태화강 제2명촌교 건설과 언양 범서 간 국도 24호선 지선, 도시철도 2호선, 북구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 등 8개 사업입니다. 특히 제2명촌교 건설은 중구 동천 제방도로와 남구 강남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길이 960m에 사업비는 1,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설 연휴 영향으로 지난달 울산의 집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85% 올라 2019년 10월 이후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12월 2.54%로 고점을 찍은 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1월에는 전국 1위, 2월에는 7위로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4분쯤 동구 일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어린이집 통학 차량, 트럭 등이 오중 추돌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원생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파열돼 정차해 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추돌했다는 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한 인테리어 업체가 북구 정자동 한 공터를 재활용품 보관 목적으로 빌린 뒤 샌드위치 패널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7톤가량을 버린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울주군에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농지를 빌려 알루미늄 가루 500톤을 불법 투기해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수억 원의 지역화폐 할인액을 빼돌린 혐의로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울산 지역의 유령 화장품 가게 2곳을 차리고 지역 화폐 12억 원 상당을 허위 결제해 할인액의 10%인 1억 2천만 원을 챙기는 등 경기와 충남 등지에서 4억 7,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들을 모집책으로 동원해 같은 지역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1,300여 명을 끌어들여 허위 결제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확인된 유령 업체에 대해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산 지역 실외 공립체육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울산시는 밀집 우려가 낮은 테니스장과 풋살장 등 공립체육시설 87곳에 대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실외 공립체육시설 이용이 1개월 금지됩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일주일 만에 타결하고 오늘 서울과 울산을 연결해 화상으로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SK노사는 지난 2017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임금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올해도 이에 근거해 기본급의 0.5%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SK는 지난해 수조 원대 적자를 내면서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지만 노사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달부터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울산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봉사활동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자 중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이나 배우자입니다. 신청은 울산시 자원봉사센터로 하면 되고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울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돌봄 모델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 교실은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위탁 돌봄이 기존 학교 초등 돌봄 교실을 잠식할 경우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